박희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이버 안보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정부 또 우리 군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사이버 전쟁 중입니다. 7월 2일에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이 시작이 돼서 미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의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행한 조직은 러시아에 소재하고 있는 REVIL이라는 조직인데요. 이것이 랜섬웨어하고 EVIL을 합친 겁니다. 이 조직은 2019년 4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6월에는 JBS라는 미국 육류 유통회사의 사업망을 붕괴시킨 후에 복구 조건으로 $1,100만 갈취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육류와 같은 것은 금방 부패하기 때문에 유통망을 바로 재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격은 카세아라는 회사의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틈을 이용을 해서 바이러스를 전파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7,000만 해독 프로그램 값으로 지금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캐나다 등 17개국 이상에서 최소 1,000개 기업이 공격에 노출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컴퓨터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이러한 사이버 공격은 기승을 부리고 그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이지요.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현재 세계 각국은 사이버 전쟁을 적극적으로 대비하거나 또는 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전쟁은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말하듯이 이미 시작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REVIL과 같은 조직 이외에도 러시아와 중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02년 세계 최초의 해커 부대를 창설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전략지원부대 산하에 체계적인 사이버전 능력을 보유,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들은 필요한 공격을 시행을 하면서 능력을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공격 자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2009년에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을 했고 2017년에는 이것을 통합사령부 수준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나 특수정 사령부나 중부 사령부와 동등한 아주 중요한 사령부로 격상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강대국 위에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군대 차원에서 사이버전 공격 방어 능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사이버전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 세계는 사이버 전쟁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사이버 전쟁에 대한 대비가 국가의 중요한 임무로 격상 및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도 대단합니다. 그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세계적 수준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전 요원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활동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국가의 사이버전 부대보다도 결사적이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더욱 무서울 수가 있죠. 현재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은 정찰총국 산하의 김숙희 등과 같은 다양한 해커 조직을 보유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5건의 해킹을 통해서 20억 달러, 즉 2조 4천억 정도의 돈을 절취하는 데 성공했다고 UN 보고서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 2019년과 2020년에도 북한이 해킹을 통해서 상당한 가상화폐를 훔쳤고 그 액수가 3,500억 이상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아마 북한은 이 자금으로 핵무기와 미사일 개량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을 통한 현금 갈취는 결국 북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 다시 말하면 한국에 대한 위협으로 되돌아오는 셈이죠. 최근 북한은 해킹을 통해서 중요한 군사기밀을 절취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제대로 막지 못하면 유엔의 경제 제재가 약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은 강화되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 대응이 사이버 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북핵 위협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봐야 합니다. 이미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한국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원이 7월 1일과 8일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들이 북한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해킹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국회의원들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원자력 연구소도 최소 12일간 북한의 해킹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대우조선항공, 핵위합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도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우리 한국에게 가해진 국가 배후 해킹 조직 피해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서 9% 이미 증대되었다고 합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KF-21을 비롯해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차기 군단급 무인기, FA-50 경항공기, 전자전 장비, 레이더, 헬기 등과 같은 상당한 그 군사 기밀을 절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당하고도 그것을 모를 수도 있고 또 알고도 은폐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피해는 드러난 것보다 더욱 클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일반 민간 기업에 대한 북한의 해킹도 자행되었을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보고되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북한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고 공격을 받고 있는 중이죠. 이제 우리는 사이버전을 총성 없는 전쟁, 평시에도 시행되는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철저히 강화시켜야 합니다. 먼저 사이버 공격 위험성을 절실하게 인식하면서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부는 국민에게 보고하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부 부서에서 또 일반 기업까지 사이버 공격에 관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을 국가 차원으로 격상시켜서 재반 노력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군의 경우 지상, 공중, 해상, 우주에 이어서 사이버를 추가 전쟁 공간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Multi-Domain Operation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이버 공간 또 지상, 공중, 해상, 우주에 버금가는 중요성이 있는 독립된 전쟁 공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경쟁은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시행되고 있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알았을 때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평시부터의 적극적인 대비와 높은 경각심이 필수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이버전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응 체제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사이버 대란이 있을 때마다 정부, 군, 경찰, 정보기관, 연구원, 대학교 등 각국 기관에 사이버 관련 조직을 우죽순으로 신설을 해서 제대로 노력이 통합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지휘에 일어나나 노력 통합이 곤란하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문제라고 판단을 해서 정보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회의원은 국정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 흩어져 있는 사이버 안보팀을 통폐합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청을 신설할 것을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명칭이든 또는 어떤 조직이든 간에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전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신설하고 충분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군대라는 차원에서 군대의 사이버전 수행 능력도 향상시켜야 합니다. 한국군은 이전부터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해서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만 지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국방부 사이버 조직이 잘못된 활동을 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전 역량을 제대로 관리 및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로 현재 한국군은 사이버전 수행을 위한 인력이나 무기가 제한되고 사이버전을 위한 특별한 병과나 특기도 설정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군과의 사이버전 협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내 정치와 관련된 사이버전 사령부의 잘못된 활동에 대한 재판도 진행하고 또 정치적 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는 계속 마련하더라도 사이버전 조직은
더욱 확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전사령부의 권한과 기능을 더욱 확충 및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담당할 수 있는 병과를 창설을 해서 전문 요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격 없이 방어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이버전 공격 능력 확충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 수뇌부들은 이러한 분야에 노력하기는커녕 성추행 등 군의 내부 군기 문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연합훈련도 제대로 건의하지 못하고 있죠. 군이 과연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이버전 대비에는 국민들도 나서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리블과 같은 조직이 기업들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사이버 방어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지침을 하달하고 필요시에는 경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의 기업들이 공격받는 것처럼 국내의 기업이 공격을 받아서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면 그 경제적인 손실 또 국민들이 느끼는 혼란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따라서 국가도 지원해야 하지만 기업별로도 사이버 안전을 위한 체제와 능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사이버 안전에 대한 경각심 또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 국민들이 이 사이버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즉각 고발하고 신고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제대로 잘 모르는 파일을 클릭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시키지 않도록 각자의 컴퓨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경보에 따라서 조치해야 할 재반 행동의 목록을 작성하라고 실제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보강해둬야 할 겁니다.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제고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어가 좀 쉬워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담당 부서에서는 필요한 개념을 손쉬운 용어로 설명을 해서 국민들이 손쉽게 이해하고 동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19로 사회 전체가 어수선하고 국민 모두가 생업에 바쁜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북핵도 그 위협이 심각함을 알지만 국민들이 관심을 갖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버전에 관한 관심까지 갖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른입니다. 어른은 세상이 복잡하지 않은 시기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복잡해도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생존을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어른이 돼서 힘들더라도 있는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문제를 풀어가고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